2025년 1월 미국 LA를 삼켰던 산불. 숨조차 쉴 수 없던 그때 한 간호사는 낯선 한국 청년들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번엔 한국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번졌는데요. 놀랍게도 그 간호사가 구조팀 일원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불길 속으로 직접 들어간 그녀 왜 다시 그 불 속을 선택한 걸까요? 그녀의 눈물과 용기가 담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브레넌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밴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2025년 1월,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아침이었어요. 밤새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된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따뜻한 물 샤워와 포근한 이불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살던 집은 숲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새벽 햇살이 나무 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온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고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죠. 긴급 대피, 산불 접근 중.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창밖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겨울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숲 너머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재처럼 보이는 검은 조각들이 눈처럼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지금 당장 나가야 해. 그 생각뿐이었어요. 옷을 급히 챙겨 입고 여권과 서류 몇 장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밖은 이미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짐을 안고 뛰고 있었고 도로는 멈춘 차들로 가득했어요. 매캐한 공기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여기 더 있다간 다 타 죽을 거야. 저도 결국 차를 포기하고 도보 대피를 결심했어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공기는 뜨겁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주변은 연기와 소란으로 가득했어요. 점점 공포가 밀려왔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하고 건드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준석. 시애틀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는 생수병을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젖은 손수건을 꺼내 제 입과 코를 감싸줬어요. 그 젖은 천 하나가 숨막히던 제 폐에 작은 숨구멍을 열어줬어요.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다른 청년들도 하나둘 달려왔어요. 모두 한국인이었고 얼굴은 땀과 재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근처에 세워둔 흰색 밴으로 안내했어요. 밴 안에는 이미 몇 명이 타 있었어요. 다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조용히 물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시원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밀려들었고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 한켠에 작은 안도가 퍼졌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이들은 현지 한인 커뮤니티의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불길 속을 뚫고 낯선 사람들을 구조하러 나온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몰랐어요. 이름도 직업도 어디 사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게 됐어요.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끝이 났을지도 몰라요. 배는 불길을 피해 조심스럽게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숲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제가 살던 방향에서도 불꽃이 일고 있었어요. 제 집도 아마 이미 사라졌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밀려온 건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준석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준석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잔잔히 웃었어요. 우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요.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라앉았고 가슴속엔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내민 손 덕분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하얀 배는 우리를 큰 건물 앞에 내려줬어요. 학교 체육관이었는데 지금은 임시 대피소로 바뀌어 있었죠. 겉보기엔 번듯하진 않았지만 산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안에 들어서자 공기가 맑았고 멈추지 않던 기침도 가라앉았어요. 체육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분은 멍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엔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곳곳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간이 침대, 따뜻한 음식, 의료 지원 공간까지 모든 게 그분들 손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때 머리가 희끗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죠. 떡국이에요.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새해 첫날마다 이걸 먹어요. 복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맑은 국물 위로 하얀 떡이 동글동글 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한 입 떠서 먹었죠. 오래 굶었던 몸이 따뜻함을 만난 듯 속이 사르르 풀려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춥다고 떠는 아이들에겐 담요를 덮어주고 어르신들에겐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편한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죠.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이름을 적고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천사들이야. 자기 집도 불에 탔다던데 그래도 여기 와서 남 도와주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자기 아픔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 체육관 바닥에 누웠어요. 집에 있던 침대에 비할 순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눈앞에 떠오른 건 그날 저를 구해준 준석의 얼굴이었어요. 잿빛 먼지 속에서도 또렷하던 눈빛. 숨 막히던 순간 조심스럽게 내밀어준 젖은 손수건의 감촉. 그리고 우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요라고 말하던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문득 작지만 분명한 바람 하나가 피어올랐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석을 찾아갔어요. 그는 물병 상자를 옮기며 체육관 한쪽을 오가고 있었죠. 준석 씨, 사실은 저 간호사예요. 의료팀을 도울 수 있어요. 피곤함이 가득하던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금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저를 의료지원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화상 환자를 치료하고 연기로 호흡 곤란을 겪는 이들에게 산소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비닐 장갑을 끼고 바로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거의 잠도 못 잤어요.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폐가 답답하다는 환자에게 약을 건네고 겁에 질려 혼자 울고 있던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도움이 닿을 때마다 그날 제게 손 내밀어준 한국인 봉사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길이 대부분 잡혔고 일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불에 탄 집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기로 했죠.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힘이 되어주기로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체육관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 얼굴에도 잠시 여유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때 조용히 준석이 제 옆에 와 앉았어요. 말없이 시간을 함께 보내다 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간호사가 되셨어요? 질문은 짧았지만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동안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같았어요. 준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산불은 제 집과 일상을 앗아갔지만 그 안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걸 얻었다는 걸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친절을 마주했어요. 계산 없는 손길, 조건 없는 나눔, 말없이 건네는 미소, 그 조용한 따뜻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불보다 더 강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불은 집을 태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태우지 못한다는 걸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산불이 휩쓸고 간 지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죠. 그을린 땅 위로 다시 풀이 자랐고 무너졌던 집들도 하나둘 다시 세워졌어요. 오리건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밤샘 근무도 응급실의 소란함도 다시 익숙해졌죠. 다만 숲 근처 오두막 대신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핸드폰 뉴스를 넘기고 있었는데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붙잡았어요. 시뻘건 불길, 자욱한 연기, 짐을 든 채 뛰는 사람들. 처음엔 예전 오리건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 5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호흡이 짧아졌어요. 불길 속을 헤매던 제 모습이 겹쳐졌고 지금 한국 어딘가에서도 누군가가 똑같은 공포 속에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뉴스는 계속 전했어요. 수천 명이 집을 잃었고 대피소마다 인파가 몰렸고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내가 갈 차례야. 망설임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책상과 커피 향이 먼저 반겨왔죠. 조용히 앉은 뒤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산불이 났어요. 자원봉사로 가고 싶습니다. 특별 휴가를 요청드릴게요. 병원장은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까지요? 너무 먼 데다 요즘 병원도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희 집이 불타던 날 저를 구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죠.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 은혜를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이번엔 제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병원장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3주 휴가 드릴게요. 클레어. 당신이라면 꼭 필요한 곳에서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슴이 벅찼어요. 진심이 전해졌다는 게 느껴졌죠. 병원을 나서자마자 저는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고 제 이야기를 듣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지금 한국으로 갈 자원봉사팀을 꾸리는 중이에요. 의료진이 꼭 필요했거든요. 함께 해주신다니 든든하네요. 당연한 일인걸요.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이틀 뒤 저는 공항에서 봉사단을 만났어요. 총 15명.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통역을 맡을 분들이었죠. 각자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모두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 가운데 익숙한 얼굴 하나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준석이었어요. 그날 불길 속에서 제 손을 잡아줬던 그 청년이요. 클레어.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같이 가게 되어 정말 기뻐요.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봉사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들은 모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마이클이라는 의사는 조용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분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향 땅을 밟는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가요. 비록 가족은 모르지만 제 뿌리가 있는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오랜 기다림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라는 은발의 간호사도 있었어요. 그녀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진 속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항상 한국 사람들은 따뜻했다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기억과 이유를 가슴에 품고 다시 불이 난 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과거를 잊기 위해,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저는 받은 온기를 다시 전하기 위해.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며 천천히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5개의 다짐이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죠. 12시간 넘게 날아간 끝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났어요. 버스를 타고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은 초록이 아닌 검은색이었어요. 나무들은 타다 남은 성냥개비처럼 서 있었고 공기엔 연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마치 오리건에서 보았던 광경 그대로였어요. 의성에 있는 대피소는 지역 체육관을 임시로 개조한 곳이었어요.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보며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곧장 진료를 시작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기 흡입으로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흡입기와 약을 나눠드렸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방법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손짓으로 설명하고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처 산속 마을에 다시 불이 번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대부분 주민은 대피했지만 한 어르신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불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구조팀이 곧 출동할 예정이었어요. 의료진 한 명이 동행해야 했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손이 먼저 올라갔어요. 제가 가겠어요. 옆에 있던 준석이 놀라며 말했어요. 위험해요, 클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구조대원들이 제게 특수복을 건넸어요. 두꺼운 재질의 바지와 재킷, 무거운 방화 장화, 얼굴을 감싸는 헬멧까지. 모든 것이 불길로부터 저를 지켜줄 장비였죠. 우리는 마을 근처까지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길은 가팔랐고 공기엔 연기가 자욱했어요. 잿가루가 눈처럼 내리고 발 밑에 흙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감정이 있었어요.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오르자
작고 낡은 나무집이 눈앞에 보였어요. 지붕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구조대원 2명이 먼저 들어가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고 숨이 턱 막히는 연기 냄새로 가득했어요. 손전등을 켜자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맥을 짚었어요. 다행히 맥박은 살아있었어요. 얼른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말했어요. 지금 바로 모셔 나가야 해요. 그 순간 할머니가 힘겹게 손을 뻗어 방 한켠을 가리켰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상자를 얼른 챙겨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매우 가벼웠어요. 깃털과 같았죠. 문 쪽으로 나가려던 찰나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주 길목이 나무에 막혔습니다. 다른 길로 나가야 해요. 우리는 뒷문으로 나갔어요. 대신 경사가 심한 좁은 산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닥은 미끄럽고 돌이 많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는 산 아래로 향했어요. 드디어 산 기슭에 도착하자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들것에 눕히고 저도 함께 올라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의사들이 할머니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어요. 저는 병실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누워 있었지만 얼굴빛이 한결 좋아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그리고 빛바랜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젊은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설명해줬어요. 이분의 남편이세요. 오래전에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셨대요. 이 편지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내준 것들이고 이분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저를 살려주고 제 마음도 함께 돌려줬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받은 친절을 그냥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 말을 전해 들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의 밤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도 불길도 없었어요. 지난 1월 긴급 대피 문자를 받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어요. 제 집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 저는 더 귀중한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산과 도시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친절이 살아있는 곳, 낯선 이가 친구가 되는 곳,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나라예요. 그리고 별빛 아래서 조용히 느꼈어요. 희망.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